자, 안녕하세요. 70세 아버님이 아침마다 노보레피드 5단위로 맞고 있다가 어제 그제 아침에 70 근처 저혈당이 나와서 오늘 아침부터 인슐린을 맞지 말라는 담당 선생님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식후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은 결과 혈당 측정 결과 210이 나와서 담당 선생님의 소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너무 인슐린을 일찍 끊은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자, 저혈당이 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혈당이 빠졌다면 당연히 의사들이 끊으라고 하죠. 끊었더니 210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혈당을 할 때 이제 인슐린을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24시간 이상을 가는 롱 액틴, 한 번 딱 찌르고 24시간 잔잔하게 계속 조금씩 몸에서 일을 하는 롱 액팅 인슐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보레피드라고 숄 액팅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가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시간 가는 인슐린과 24시간에서 36시간 가는 인슐린은 용도가 따르죠. 24시간 이상 가는 거는 잔잔하게 24시간을 인슐린을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높은 사람한테 좋죠. 근데 그거의 문제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밥을 먹었을 때는 같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때 확 올라간 거는 확 내리지를 못하죠. 확 내리지를 못하니까 밥 먹기 바로 전에 확 내려주는 인슐린을 하게 된다고요. 한 4시간 정도밖에 작용을 안 해요. 4시간에서 6시간. 밥 먹기 전에 5유닛을 맞다가 저혈당이 빠졌다. 그러면은 그걸 끊었더니 올라갔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인슐린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아침 먹은 거가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탄수화물이 적고 뭐 고기나 이런 위주로 조금 더 하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겠다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걸 알겠어요? 그럼 내 몸에 맞는 걸 어떻게 찾냐? 먹어보고 2시간 있다 밥을 식사를 하고 2시간 있다 찔러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찍어보세요. 2가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식사 전에 220이 나왔는데 식사를 하고 찌르니까 270이 나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식사하기 바로 전에 찍으니까 70이 나왔어요. 식사하고 찌르니까 270이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식사를 잘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식사를 잘했어요? 아니면 똑같이 잘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람은 잘했죠. 220이었는데 270까지 나왔으니까 50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근데 항상 식전에 보니까 220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무슨 인슐린을 줘야 돼요? 롱텀 인슐린을 줘야 돼요. 24시간에서 36시간 꾸준하게 내려주는 인슐린을 해야 돼요. 그 인슐린을 하게 되면 식전이 70에서 100까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먹는 걸 조심을 하니까 그런 분들은 하루에 인슐린 한 번만 맞으면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환자는 2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당뇨는 별로 나쁘지가 않아. 70이니까 별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식사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70이니까 270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만 조절하면 이분은 인슐린도 필요 없고 당약도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사만 조절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식사를 아무리 조절해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환자가 제가 인슐린을 막 써서 210이었던 거를 100까지 내려놨는데 이 사람은 워낙 당뇨가 지금 안 좋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혈당이 조금밖에 안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오래되면서 당뇨가 점점 더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똑같은 식사를 했을 때 70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당뇨가 오래 진행되면서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조절을 조금 더 이제 제일 처음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사니까 무슨 인생도 재미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먹었는데 워낙 당뇨가 안 좋으신 분이니까 조금
조금만 먹으면 확 올라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 환자의 케이스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두 번째 환자는 당뇨가 심하지 않은데 엉망으로 먹어서 공복 혈당이 낮고 공복 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당뇨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당뇨가 굉장히 심해서 막 올라가는 사람인데 내가 인슐린이나 약으로 공복 혈당을 내려놨기 때문에 70에서 100이 된 건데 조금만 먹어도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잔잔하게 다 24시간 내려놓는 롱텀 인슐린을 벌써 아침에 찌르잖아요. 근데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350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롱텀 인슐린을 하루에 한 번을 맞고 식사를 하기 전에 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까지 가신 분은. 그래서 숏 액팅과 롱 액팅을 두 개 다 맞아야 되는 경우가 나오게 돼요. 당뇨가 심하신 분은. 근데 당뇨가 진단받은 지 뭐 1년, 2년, 3년밖에 안 된다. 그전에도 뭐 의사를 주기적으로 받는데 당뇨 진단은 근래에 받았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케이스가 아니죠. 인슐린 두 개를 맞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당뇨 초반인데 식사가 엉망이다 보니까 식사 전에 혈당은 낮은데 식후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는 식사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30년 동안 당뇨가 있으셨던 분은 똑같은 케이스라고 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나머지 케이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혈당만을 가지고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 환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환자는 의사한테 무슨 정보를 줘야 돼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올라가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환자 케이스 하나만 해도 인슐린을 여러 가지 어떤 인슐린을 쓸냐가 다르고 어떻게 쓸 건가가 따르고 몇 가지 인슐린을 언제 써야 될까가 완전히 다른데,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 듣고 혈당 올라갔다고 그냥 처방전 남발하기 시작하면 환자가 혈당이 전혀 조절이 안 되든지 저혈당이 빠지든지, 근데 혈당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줘도 예후가 별로 좋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생각을 해서 해주는 의사면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환자분이 제대로 된 말을 해줘야 돼요.